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커피숍에서 친구 미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제게 있어 가족과도 같은 사이였기에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제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휴대폰만 울려대면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기에 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미진이가 걱정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왜? 누군데 그래? 어떡하지? 왜? 그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은 나한테 전화 안 한다고 했었잖아. 정 변호사님인데. 뭐? 정 변호사님? 그럼 빨리 받지 않고 뭐 하고 있어? 혹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미진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본 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전화가 끊어졌고 곧 다시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저기 결국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의 말에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저기 사모님, 괜찮으세요? 이 와중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절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가시면 안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잘 아시겠지만 고인의 간곡한 유언이셨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장례식장에는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 떠나는 마지막 길인데 배웅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그래봐야 더욱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냥 고인의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문제없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다가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말이 왜 그리도 거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라니 혹시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야속함마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왜? 우연 씨 결국 그리 된 거야? 그렇다네. 지금 막 눈을 감았다나 봐.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데? 절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고 하지. 근데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는 잘 알겠는데 내 생각에는 변호사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 네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봐라. 악독한 그 집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냐? 장례식장 완전 난장판 날걸? 아마도 우연 씨는 거기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우연 씨 마지막 가는 길 편하게 보내주자. 나중에 낙골당 찾아가면 되잖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건지 진짜 모르겠어. 우연 씨도 그렇고 나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순전히 그 사람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 네가 죽을 때까지 곱씹어본들 그 사람들 행동 절대 이해가 안 될 거야. 미진이가 떨리고 있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저를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연 씨는 제 전 남편이었어요. 우연 씨는 의사로, 저는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감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연 씨와 저는 비슷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우연 씨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많은 것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의대에 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의대에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수를 하고 사수까지 했지만 의대에 떨어지게 되었고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간호학과였습니다. 사수까지 했지만 의대에 떨어졌을 때 엄마가 제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아니, 남들 다 가는 의대를 어떻게 4번씩이나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 네 오빠를 한번 봐봐라. 한 번에 딱 하고 붙은 거. 넌 대체 누굴 닮은 거니?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사수한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수근거렸는데 이젠 어떻게 할 거야? 너까지 의대 합격하면 병원 하나 개원해서 네 오빠랑 둘이 운영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망했잖아. 이렇게 된 거 그냥 간호학과나 가. 간호학과 가서 나중에 네 오빠 병원 개원하면 뒤치락거리나 해. 네 수준에는 그게 딱이야.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라며 몇 날 며칠 동안을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요. 어찌나 달달 볶아대던지 피를 말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적성에도 맞지 않는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 씨 부모님 역시 우리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억지로 등 떠밀리듯 의대에 진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한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우연 씨의 이미지는 말을 극도로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자 이외에는 거의 말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어쩌다 간호사들한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무슨 큰 실수를 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랬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연 씨와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우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닮은 구석이 많았기에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우연 씨가 저한테만큼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고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저를 찾는다고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우연 씨가 병원에 없는 날이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두 분 다 모피코트인가 하는 엄청 좋아 보이는 옷을 걸친 채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저를 보자마자 콧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나 우연히 엄마인데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죠. 지금 점심시간이죠? 이미 다 확인했다는 듯이 우연 씨 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말투가 어찌나 사납던지 제가 잔뜩 움츠러든 채 두 분을 따라 나섰는데요. 우연 씨 어머님의 말투는 우리 엄마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위선적인 것부터 거만한 것까지 우리 엄마와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병원 1층에 위치한 카페에 앉자마자 우연 씨 어머님과 이모님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 하더니만 다시 콧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간호사밖에 안 되면서 어디 의사인 우리 아들을 넘볼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역시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 혹시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 말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보고 말하는 거니까. 아, 네. 둘이 사귀는 사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뭔 생각으로 간호사 따위가 우리 아들이랑 사귀느냔 말이야. 혹시 이 기회에 신분 상승이나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거라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간호사 따위가 우리 아들을 넘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순진해 보이니까 더 그러는 모양인데 우린 절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야. 만약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니네 부모님 찾아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연 씨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 내 말뜻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 헤어지란 말이잖아. 이래서 없는 것들은 상대를 하면 안 된다니까. 너 어디 살아? 니네 동네가 어디냔 말이야. 제가 사는 동네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우연 씨 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왜 물어보겠어. 너랑 우리랑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너 어디 사냐고.
그제서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기에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어쭈? 웃어? 너 내가 웃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강남에 살고 있어서요. 뭐? 니 따위가 강남에 살고 있단 말이야? 아, 강남 어딘가에 아직도 판자촌이 있긴 하다던데 그 판자촌을 말하는 거구만. 너도 참 허세가 심하긴 심한가 보구나. 하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꼬신 거겠지. 죄송한데 저는 강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집도 저희 부모님 자가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근데 강남에서 나고 자랐으면서 왜 간호사가 된 거야? 그 정도 재력이면 충분히 의사를 하고도 남지 않나? 아, 이제 보니 머리가 아주 꼴통이었나 보구나. 하긴 가끔 보면 부모가 아무리 밀어줘도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니네 부모님도 너 때문에 참 골치 아팠겠다. 돈은 있는데 머리가 안 따라줘서 간호사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래. 암튼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나중에 손주 태어나서 네 머리 닮으면 아주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아유, 절대 안 돼. 암튼 너 우리 아들 옆에서 당장 떨어져. 안 그럼 내가 니네 부모한테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우연 씨 어머님이 제게 윽박을 지르다가는 돌아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동안 우연 씨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눈앞에 훤히 그려질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두 분이 병원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같이 일하던 의사 한 분이 다 듣게 되었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음날 우연 씨에게 귀뜸을 해줬던 모양이었어요. 우연 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사실 확인을 했거든요. 어제 우리 엄마가 왔다 간 거 사실이야? 막 심한 말 됐다고 하던데. 그게 좀 흥분을 하신 상태이긴 했어.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 나랑 헤어지라고 했다며. 괜찮은 거야? 글쎄, 뭐 괜찮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거나 한 것도 아니야. 딱 보는데 하시는 행동이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더라고. 우연 씨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한테 워낙 단련이 돼서 그런지 우연 씨 어머님 말이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 난 그게 더 슬펐는걸.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내 자신이 너무 가엾기까지 했거든. 진짜 미안해. 아마도 몰래 내 휴대폰을 본 모양이야. 진짜 미안해. 괜찮아. 이런 일 워낙 많이 겪어서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았어. 우리 엄마 같아서도 그랬을걸? 아마도 우리 오빠가 간호사 데리고 오면 우리 엄마는 우연 씨 어머님보다 더 심했을걸?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혹시나 어머님 때문에 나랑 헤어져야 한다면 난 진짜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 사실 난 우연 씨랑 결혼까지 할 생각도 없었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거든. 민지야, 무슨 일 있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줘. 가족들하고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꼭 너랑 결혼할 거니까. 우연 씨, 그럴 필요 없어. 우연 씨, 절대 어머님 못 이겨. 나도 우리 엄마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제가 너무나도 쿨하게 말했던 것일까요? 우연 씨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 씨의 그 눈빛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연 씨의 눈빛을 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조금은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우연 씨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른 그런 눈빛이었으니까요. 그 뒤 제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우리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칠 뒤 우연 씨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우연 씨 어머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우연 씨 여동생이 저를 찾아와서는 가정 파탄자라는 말까지 하다 갔어요. 저는 굳이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우연 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기도 했지만 우연 씨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저 또한 그런 우연 씨에게 매몰차게 행동을 하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 씨가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 뭐? 혼인신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더 지켜보다가 결정하자.
민지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될 거야. 우연 씨,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자며 우연 씨가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연 씨와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튼 우리는 친구 미진이와 우연 씨의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한 채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는 곧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한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우연 씨가 의사라는 말에 조금은 안심하는 듯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연 씨 엄마로 인해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였기에 화가 잔뜩 난 채 우리에게 말했어요. 잘 들어. 넌 오늘부터 우리 자식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 부모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네. 왜 우리한테 난리냔 말이야. 엄마가 우리에게 쏘아붙이고는 가버렸는데요. 아마도 우연 씨 어머님이 우리 엄마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낸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우연 씨 어머님이 말하기를 그 머리를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들이밀고 있어. 집안에 돈만 있으면 뭐해. 머리가 돌머리인데. 사수까지 했는데도 간호대학 갔으면 완전 말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 딸 간수 잘하란 말이야. 둘이 결혼했다가 나중에 손주가 그런 엄마 머리를 담기라도 해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아주.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우리 집에 한두 번 쫓아가서 그런 게 아니었기에 엄마도 거짐 포기 상태인 듯 해보였어요. 아마도 자존심 강한 엄마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으리라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 뒤에도 우연 씨 부모님은 우연 씨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수시로 찾아와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부으며 울부짖다 돌아갔거든요. 그 바람에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까지 가보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차단했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어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우연 씨 어머님은 우리 엄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제 머리채를 잡고는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고 외쳐대곤 했습니다. 그때쯤 우연 씨 어머님의 눈에는 도끼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참고 또 참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고 했어요. 임신 소식은 그동안 힘겨웠던 것을 다 잊게 해줄 정도로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을 듣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은 채 고맙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우리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임신으로 인해 남편의 가족들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생각은 처참할 정도로 빗나가고 말았는데요.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이 더욱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당장 병원 가자. 네가 우리 아들 신세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병원 좀 가자.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네가 병원만 가주면 나도 그만 간다니까. 그니까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어머님, 제가 아무리 미워도 어머님 손주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손주는 누가 손주야? 너 따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손주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 제발 병원 좀 같이 가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하나 줄 테니까 제발 병원 좀 같이 가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억지로 잡아 끌고 있었는데요. 제가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자 있는 힘껏 저를 밀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급히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님이 제게 함부로 했거든요.
밀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발로 차기도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항상 남편이 없을 때만 교묘하게 찾아와서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점점 식어갔던 것 같네요.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지쳤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말일까요? 그냥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제발 나 좀 놔줘. 이렇게 부탁할게. 나 살고 싶어서 그래. 사랑한다면 그냥 나 좀 놔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는 친구 미진이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 시간이 제일 마음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에는 우연 씨, 그러니까 전 남편을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휴대폰 번호부터 바꾸고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조용히 숨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었던 우연 씨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우연 씨를 보자마자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우연 씨를 보자마자 숨이 막히고 어지러운 증상이 또다시 나타났거든요. 결국 우연 씨가 그런 저를 부축하고는 차에 태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절대 안 찾아오려고 했는데 세상 일이 내 맘같이 되지가 않네. 우연 씨가 괴로운 듯 양미간을 찌푸리며 힘겹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던 모양으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삐쩍 마른 모습에 얼굴마저 새까맣게 변해 있었거든요. 우연 씨,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은 왜 이래?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역시 간호사라 다르긴 다르네. 민지야, 나 말이야. 암이란다. 뭐? 암?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왜 돌아다니고 있어? 민지야, 내가 의사야. 내 몸 내가 더 잘 알아.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미 너무 늦었어. 몇 달 안 남았어. 우연 씨가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꺼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 씨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지야,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이 있어. 내가 미진 씨한테 물어보니 너 가족들과도 영 끊고 지낸다면서. 그렇지 뭐.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혼했다는 말 듣고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날 한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아마도 당신들을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딸한테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 집 나온 뒤로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도 그냥 가족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나 니네 부모님이나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네. 아니지.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심각하긴 하지만 말이야. 암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부탁을 좀 할까 해.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가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뭔데 그래.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게. 근데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지. 너랑 이혼하고 밥도 안 먹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셔 댔으니 몸이 나만 할 리가 없었겠지. 라며 우연 씨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연 씨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연 씨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니 이게 다 걔 때문에 그런 거야. 걔를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럼 그때 손주라도 볼 걸 그랬네. 우연 씨 어머니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우연 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나 무서운 존재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우연 씨가 제게 마지막 부탁이라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말이야.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서 나한테 재산을 좀 많이 주더라.
아마도 당신들 마음에 드는 여자랑 재혼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겠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그땐 내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 그냥 선을 보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아. 그치만 선자리에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이상한 소문까지 막 돌더라고. 그러던 찰나에 내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됐고 이 와중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나 말이야. 네 남편으로 있다가 죽고 싶어. 우연 씨의 말에 우리들은 한동안 숨죽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연 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연 씨가 가까운 지인들과 변호사란 사람까지 초대해서는 결혼식 파티라는 것을 했거든요. 마지막 모습일지 모른다고 영상 촬영까지 했고 말이죠.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픈 우연 씨 걱정으로 인해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던 것 같네요. 그 뒤 우연 씨의 병은 더욱 심해져만 갔기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는데요. 우연 씨가 제게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병원에는 찾아오지 마. 우리 부모님이랑 너랑 다투는 거 보고 싶지가 않아. 그치만 우연 씨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같이 있어주기로 했잖아. 아니야. 너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것도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내가 의식이 없어지면 그때 우리 결혼식 파티할 때 왔던 그 변호사가 내가 부탁해 놓은 거 말해줄 테니까 넌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마지막 부탁 꼭 들어줄 거지? 그리고 넌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와. 그것도 내 부탁이야. 무슨 부탁이 그렇게 많아. 아무튼 넌 앞으로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꼭 약속 지켜야 해. 내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병원에 오지 말고. 우연 씨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데요. 그 이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우연 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연 씨가 휴대폰도 다 없앴다고 했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던 찰나에 정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던 거였습니다. 병원도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절대 오지 말라는 말에 힘겹게 전화를 끊고는 미진이에게 기대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 뒤 또다시 며칠이 더 지나갔고 우연 씨의 장례식이 잘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다음날 정 변호사님이 제가 사는 곳에 직접 찾아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장소를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낼 만한 곳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장소를 옮기다니요. 저보고 이사를 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곧 남편분 가족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올 거거든요. 네? 쫓아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우연 씨 가족들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놀라서 외치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저한테 화가 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죠?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정 변호사님을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정 변호사님 입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남편분께서 아내분 앞으로 모든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네? 제 앞으로요? 아니 왜 그런 일을...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거예요? 제 남편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던 우연 씨가 저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는 혼인신고까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속 1순위가 배우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사실을 우연 씨 가족들이 이제야 알게 된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는 그 재산에 관심도 없어요. 그 재산 때문에 괜시리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그냥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으로 당부 말씀을 다시 남기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영상 속에서 우연 씨가 제게 또다시 당부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너무 많이 아파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그리워하지도 마. 그냥 아주 가끔 스치듯 날 기억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내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은 네가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그때 말이야. 네가 임신했을 때 나한테 그랬잖아.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 돈 가지고 떠나 있어.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놔서 정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예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유산 안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꼭 받아서 내 소원 좀 들어줘.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는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 뒤 정 변호사님이 안내하는 대로 다른 집에서 지내다가 곧 해외로 떠났으니까요. 정 변호사님 말로는 시댁 가족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찾아다녔지만 남편이 어찌나 철저히 준비를 했던지 결국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졌다고 하네요. 남편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낼 제 걱정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도착해보니 남편의 친구 부부라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한동안 그곳에서 남편을 추모하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참 대단했던 것이 제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정 변호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그것까지 다 준비해 놓았던 것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 변호사님이 제게 그동안의 소식들을 전해줬는데요. 대부분의 소식이 남편 가족들의 소식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를 찾아다니다 포기한 남편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뒤 남편의 여동생이 꽤 잘 나가는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데요. 그 남자 집안이 그렇게나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가 보통 개차반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숨겨온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고 병원 일은 뒷전으로 한 채 세미나 핑계로 허구한 날 여자들이랑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고 정말이지 쓰레기 짓이란 짓을 다 하고 다녔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큰 충격을 받은 우연 씨 어머니가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데요. 그때 충격으로 왼쪽 몸이 마비된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가족들이 우연 씨 어머니를 한 요양병원에 보낸 뒤 잘 찾아가지도 않는답니다. 참 사람 인생 알 수가 없다고 하더니만 하루아침에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우연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연 씨 어머니는 대가 끊길 걱정만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악독하게 살더니만 결국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불쌍한 우연 씨가 생각이 날 뿐이었어요. 그 뒤 저는 거의 매달 우연 씨의 납골당에 찾아가서 홀로 넋두리를 하다가 돌아오곤 한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